큐와 큐장의 거꾸로 지우고 교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수의 특징을 볼 건데, 지난 시간에는 해수의 특징 중 염분과 그 용존 기체를 봤다면, 오늘은 온도와 밀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참고로 1학기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자, 먼저 해수의 온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수의 온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온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건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의 온도 분포를 보면은 등수온선이, 즉 온도가 비슷한 선이죠. 등수온선이 위도에 나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등수온선이 위도에 나란한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위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얘기고, 오늘은 수온의 연직 분포를 볼 거예요. 즉 깊이에 따른 온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건데,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이미 배웠을 겁니다. 이 수온의 연직 분포 같은 경우 당연히 온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윗부분,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갈수록 깊어지는 거죠. 표층 부분은 온도가 높을 거예요. 태양열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안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당연히 온도가 낮아지겠죠. 태양열을 못 받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면 온도가 일정하게 계속 차가울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당연한 해수의 온도 분포예요. 연직 온도 분포. 자, 그런데 이거는 바람이 안 불었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바람이 불게 되면 해수의 연직 분포는 좀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이때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요 빨간색 선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빨간 그래프와 같이. 바람이 불 때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보면은 세 개의 층을 나누게 되죠. 위에는 혼합층, 가운데 소온약층, 맨 아래는 심해층,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혼합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의해서 한번 혼합된 것이에요. 바람이 불면은 얘가 당연히 섞이겠죠. 여기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닷물이 막 이렇게 섞일 거 아니에요. 대류가 나타나면서. 그렇게 해서 혼합된 겁니다. 그렇게 혼합되다 보면은 수온이 일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원래는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차가워요. 근데 이게 바람에 섞이면 둘이 섞였으니까 이 중간 온도로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바람이 빠르다, 풍속이 빠르게 되면 빠르게 될수록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섞이던 게 여기 깊이까지 섞일 수 있게 되겠죠. 바람이 세면은. 그렇게 되면 여기와 여기의 평균 온도, 중간 온도인 여기가 돼요. 자, 즉 풍속이 세면 셀수록 표층 수온이 어떻게 되냐? 바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표층 수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더 깊은 물까지 섞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두께는, 이 그래프에서 보는 이 혼합층의 두께 자체는 더 두꺼워지게 돼요. 당연한 얘기겠죠.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소온약층을 볼게요. 소온약층 같은 경우에는 깊이에 따라서 소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입니다. 그래서 소온약층의 이 약자가 뭐냐면, 이게 도약할 약자예요. 수온이 도약한다. 수온이 여기서 여기로 껑충하고 낮아진다. 도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온약층의 특징을 보면은 상하 간의 온도 차이가 꽤 커요. 보면은 이 윗부분은 온도가 높고 아랫부분은 온도가 낮죠. 온도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바로 밀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온도가 높은 곳은 밀도가 낮고 온도가 낮은 곳은 밀도가 크죠. 소온약층 같은 경우는 이 차이가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즉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소온약층이 많이 발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요게 요렇게 차이가 많이 날수록,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소온약층은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소온약층은 보면은 위에가 온도가 높고 아래가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밀도가 큰 게 아래에 있고 밀도가 가벼운 게 위에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하겠죠. 서로 섞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하다 보니까 대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즉 상하층 사이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나 아니면 물질의 교환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고요한 거죠. 고요하다 해야 되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뭐 섞이지 않고 안정하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심해층이 있습니다. 심해층 같은 경우는 너무 깊이 있어서 온도가 그냥 굉장히 낮아요. 낮은 채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계절이나 또는 위도에 따라서나 뭐 어떤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그냥 수온 변화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정하게 온도가 낮은 곳이 바로 심해층이에요. 심해라는 건 너무 깊은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을 심자, 바다 해자, 깊은 바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도별로 해양의 층상 구조를 한번 봐볼게요. 우선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지금 빨간색 선은 저위도의 수온의 연직 분포고 파란색은 중위도의 수온의 연직 분포, 그리고 노란색은 고위도의 수온의 연직 분포예요. 지금 보면은 저위도는 그러니까 적도 부근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뜨겁죠. 저위도 쪽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해수면에 있는 수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위도는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살짝 차갑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온도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저위도에서는 온도가 높고 지금 혼합층이 굉장히 얕아요. 얇고 그리고서 소온약층이 굉장히 뚜렷하죠. 소온약층은 온도 차이가 클수록 뚜렷하다 그랬어요. 반면에 중위도는 혼합층의 두께는 좀 비교적 두껍고 그리고 소온약층은 저위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뚜렷한 편인 거죠. 하지만 저위도든 중위도든 둘 다 심해층은 결국엔 똑같습니다. 그 다음 고위도는 이제 극지방 근처에 엄청 그 위도가 높은 쪽을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원체 추우니까 온도가 낮고 혼합층이 없고 그냥 쭉 심해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수면부터 심해까지 쭉 온도가 다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 혼합층도 소온약층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저위도 부근보다 중위도 부근에서 바람이 더 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겠죠. 그리고 소온약층이 어디가 뚜렷한지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특징을 그대로 위도별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왼쪽 그림이 이제 위도별로 해양의 층상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지금 여기 저위도에 이 혼합층의 두께를 그대로 가져가서 저위도의 적도 부분에 찍어준 거죠. 그리고 온도 변화는 그곳 그대로 찍어준 거예요. 소온약층까지도. 그러면은 위도 0도 적도 부근에서 즉 저위도에서는 혼합층은 요만큼이고 소온약층은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위도 쭉 가서 옮겨서 찍어보는 거죠. 위도 30도 부근 중위도. 그 다음에 심해층 어디서 시작되는지 찍어보는 거죠. 그럼 혼합층의 두께 나오고 소온약층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도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그래프가 바로 이 왼쪽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고위도 부근에는 혼합층과 소온약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극지방을 보면은 일단 소온약층 발달 안 되었다는 특징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표층이 냉각이 됐어요. 춥기 때문에 차갑기 때문에 냉각이 됐죠. 그렇게 냉각이 되다 보니까 용존산소가 굉장히 풍부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냉각되었으니까 밀도가 크니까 이게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가라앉아서 심해층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라앉은 해수가 여기 전체 심해층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용존 산소량 할 때 심해로 가면 살짝 증가한다 했죠. 여기서부터 산소를 갖고 여기 전체에 퍼쳐주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중간에는 이제 광합성을 못하니까 용존산소가 줄었지만 요 심해 부근에 와서는 용존산소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이번에는 해수의 밀도를 한번 봐볼게요. 해수의 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밀도는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크고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작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 자체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온도가 낮으면 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럼 같은 부피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밀도가 온도가 낮은 쪽이 밀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밀도라는 건 단위 부피당 질량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해수의 밀도도 해수의 온도, 즉 수온하고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고 수온이 높을수록 밀도가 작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방금 봤던 그 수온의 연직 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랑 정반대로 밀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온약층이란 말을 쓰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도가 확 높아지는 것을 밀도약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도별 수온 분포를 보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수온 분포의 반대로 밀도가 분포를 하겠죠. 그래서 밀도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게 있죠. 끝에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수온과 밀도가 반대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은 밀도가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수온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것은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지금 극지방입니다. 극지방, 특히나 북극지방인데 이 북극지방 쪽에서는 빙하가 요새 녹고 있죠. 빙하가 녹으면서 거기에 있는 염분이 감소를 하게 돼요. 근데 염분이 감소하면 밀도 또한 감소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만, 극지방, 북극 쪽만 이렇게 밀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수온 염분도라고 하는 TS도라는 걸 볼 건데요. 이 TS도는 도대체 왜 나타난 건지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 표와 같은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느 지역에 보니까 수온이 A 지역은 10도씨였고 B 지역은 20도씨래요. 자, 이것만 봤을 때 밀도는 어디가 큰 거죠? 바로 A 지역이 큰 거예요. 이게 밀도가 큰 거고 얘가 작은 게 돼버리죠. 그런데 이거 무시하고 이번엔 염분만 볼게요. A 지역의 염분은 33.8 psu였고 B 지역은 36.4 psu래요. 이것만 보면 밀도 어디가 큰 거죠? 바로 B 지역이 큰 거죠. 그리고 A 지역이 작은 거예요.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니까요. 자, 그러면은 수온으로 봤을 때랑 염분으로 봤을 때랑 결과가 다릅니다. 근데 A 지역은 수온도 있고 염분도 있잖아요. B 지역도 수온도 있고 염분도 있고. 그럼 결국에는 수온과 염분을 모두 고려해서 밀도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TS도입니다. 수온, 염분도예요. 수온과 염분을 다 고려해서 밀도를 알아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 TS도를 보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저런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로축에는 수온을 표현을 했고요. 가로축에는 염분을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띠가 그려져 있죠? 요 띠가 바로 밀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밀도 1.021g 세제곱센티미터의 밀도, 그리고 여기 뭐 1.027, 1.029g 세제곱센티미터의 밀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g 세제곱센티미터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밀도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거 굉장히 단순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염분이 커질수록 밀도 증가합니다. 수온 낮아질수록 밀도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로 갈수록,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염분 증가하고 수온 감소하죠. 그러니까 밀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 밀도를 보면 점점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왼쪽 위로 갈수록 염분 감소하고 수온 증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밀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상에 여기 지금 A 지점과 여기 B 지점은 이 표에서 있는 A와 B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온도와 염분이 서로 달랐지만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 둘의 밀도는 같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도를 구분을 하려면 수온만 보고 크다 작다, 염분만 보고 크다 작다가 아니라 바로 수온, 염분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래프였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바